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8월 15일입니다. 8.15 정말 가슴 뛰는 날입니다. 광복 75주년, 대한민국 건국 72주년 되는 날입니다. 오늘 오전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보면 저쪽 동대문 무슨 프라자던가요? 거기서 이제 8.15 경축식 했습니다만은 거기에도 보면 광복 75주년만 이야기하지 대한민국 건국 72주년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좌파들 늘 그렇죠. 대한민국 건국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면 1919년에 있었던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무슨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대한민국 인정하지 않으려 하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보니까 김원웅 광복회장 참 아주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보면 파묘법 이른바 보면 저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뭐 이런 사람들 갖다 옛날에 일본 친일파다라고 낙인 찍어서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사람들 파내야 된다 얘기했는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자 국부이고 그야말로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갖다 지켜내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호칭조차 붙이지 않는 가운데 이승만 이름 석자를 턱 부르면서 이승만이 친일파와 결탁했다. 또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 행사장에서 불렀던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을 갖고 안익태는 민족 반역자다 라는 그야말로 극도로 비뚤어진 그와 같은 뭐 이른바 광복절 기념사를 갖다가 했는데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이 없는데 의외로 대한민국 가장 남쪽에 있는 제주도에서 그 김원웅의 그와 같이 말 같지 않은 그런 이야기 기념사에 대해서 일관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원희룡 지사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김원웅 광복회장의 친일 청산 기념사를 갖다가 그쪽 광복절 그 기념사를 제주도에 있는 광복회 지부장이죠. 광복회 제주도 지부장이 대독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원희룡 지사가 준비되어 있던 원래 당초 준비했던 그 기념사가 아니라 즉석 연설로서 조목조목 그야말로 그 김원웅이 이야기하고 있는 좌파의 그 잘못된 비뚤어진 시각에 대해서 일가를 했습니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제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이 조선일보 기사인데 이거 이렇게 앞으로 쓰지 마세요. 제주특별자치도의 15일 제75주년 광복절 및 72주년 대한민국 건국절 경축식이 김원웅 광복회장의 친일청산 기념사 때문에 파행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통합이 계기가 되어야 할 75주년 광복절 행사가 국민 분열의 장이 됐다. 그런데 과연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어야 할 광복절 행사를 갖다가 놓고 이승만 대한민국 국부이자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을 이승만이 친일파와 결탁했다. 우리 현재도 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 부르고 있는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이 안익태는 민족 반역자다. 이런 김원웅의 이와 같은 사람을 갖다 김원웅을 갖다가 광복회장시키는 문재인 대통령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자, 어쨌든 제주도에서는 이날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원희룡 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광복회원 등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김률근 광복회 제주도 지부장이 보면 김원웅 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김률근 지부장은 이승만이 친일파와 결탁했다. 안익태는 민족 반역자다. 등의 내용이 담긴 김원웅 회장의 기념사를 그대로 읽었다는 겁니다. 김원웅 회장 기념사에는 현충원 명당에 독립군 토벌의 앞장선자가 묻혀있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이응준 초대
우리나라의 초대 육군 참모총장의 이용준 장군 같은 경우는 초대 육군 참모총장이고 이분은 뭐 1914년인가 일본 육사를 갖다 졸업했으니까 이제 해방될 무렵에 일본군 대저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보면은 그 이용준 장군 뭐 이런 분들 11분이 지금 보면 이쪽 저 국립현충원 동작동 현충원에 묻혀 계시는데 그 이용준 장군이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죠. 사실은 건군의 아버지죠. 초대 육군 참모총장이었으니까 연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용준 장군이 보면 팔로군하고 싸웠던 건 사실입니다. 즉 마오쩌둥 주덕의 팔로군하고 일본군이었으니까 싸웠던 건 사실이죠. 근데 거기다 놓고 지금 그 장군묘역이 보면 아마 그 현충원에서 가장 보면 이른바 흔한 얘기로 이 경관이 좋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거 갖고 빗대서 현충원 명당에 독립군 토벌의 앞장선자가 묻혀있다.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다 등 정말 김원웅인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김원웅 이 친구가 옛날 공화당 사무소 요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민정당 자신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총재 모신 민정당의 조직부장, 청년부장 했던 친구예요. 참 아이고. 그러다 나중에 또 슬그머니 또 야당 나갔다가 또 나중에 국회의원 또 나중에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또 저 DJ 때인가 그때는 또 뭐냐 저 뭡니까 한나라당으로도 출마해요. 이 도대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박쥐 같은 친구인데 어쨌든 하여튼 뭐 본인이 자기가 걸어온 길이 보면 자랑스럽지 못하니까 괜히 보면은 악을 쓰면서 백선엽 장군을 비롯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음에 안익태 선생을 비롯해서 진짜 흔한 얘기로 뭐 하듯이 마구 지저대는데 이런 지저대는 데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뭐 별로 대꾸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식석상에서 이런 얘기할 때 들이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희룡 지사가 미리 준비하고 있던 경축사 원고를 읽는 대신에 김원웅의 기념사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즉석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원희룡 지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편향된 역사만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기념사라고 광복회 제주지부장에게 대독하게 만든 이 처사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제주도지사로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아이고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친일파라고 하는 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친일 세력이라고 이른바 친일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는 태어나 보니 일본 식민지였고 거기에서 식민지의 식민으로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없는 인생 경로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 맞는 얘기예요. 1910년에 경술 국치 이후에 예를 들어서 1900 예를 들어 예를 들어 22년 예를 들어 저 백선엽 장군 1920년생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없었고 일본의 식민지대 10년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 머리 깎고 어디 절로 산으로 들어갑니까? 소학교 교육받고 평양사범 나오고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 일본 식민지였고 거기에서 식민지의 식민으로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없는 인생 경로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 비록 모두가 독립운동에 나서지 못했지만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갔던 게 죄는 아니다. 아이고 저 원희룡 지사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 다음에 해방정국을 거쳐서 김일성이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왔을 때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던 군인들과 국민들이 있다. 그분들 중에는 일본 군대에 복무를 했던 분들도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그 공을 우리가 보면서 역사 앞에서 그분들의 공과 과를 겸허하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다. 또 원희룡 지사는 이제 그분들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친일파니 어쩌고저 세계 최후진국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 민주화를 위한 많은 희생,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는 공도 있었고 과도 있었다.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 물론 민주헌정사적 측면에서 독재 있었습니다만은 그분이 단순히 만주군 중이었다는 것 하나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갖다가 그 묘를 파내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고 있는 김원웅, 문재인 이런 양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 성장을 그 어마어마한 노력으로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경제의 어떤 밑바탕이 형성되니까 민주화도 가능했던 겁니다. 세상에 사는 건 거지같이 살면서 민주화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뭐든지 중산층이 두둑해져야지 그 다음부터 사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지 그 다음부터 보다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하는 민주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이막 군인 출신, 육군 대장 출신의 3명의 대통령들이 어쨌든 차곡차곡 경제 발판을 단단히 했고,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비록 육군 대장 출신에 어떻게 보면 12.12 때 구사단을 갖다 끌고 나왔던 뭐 그런 분이지만은 5년 내내 우리나라 민주화의 기틀을 다진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참 세상 그 무렵에 그 언저리에 김원웅 씨는 바로 50 정권 전두환 총재 밑에서 민정당 청년국장, 뭐 조직국장 하고 있을 때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금 75주년을 맞는 광복절에 역사의 한 시기에 이편저편 나누어서 하나만이 옳고 나머지는 모두 단죄되어야 한 그런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조각내고 우리 국민을 다시 편가르기 하는 그런 시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앞으로 이런 식의 기념사를 또 보낸다면 저희는 광복절 경축식의 모든 행정집행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물론 그러니까 이제 일부 광복회원들 또 약간 불그스런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죠. 왜 원희룡 지사한테 왜 친일을 옹호하느냐, 이념의 발언을 하지 말라 반박했다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지금 보면 아마 오늘 서울에서 그다음에 전국 17개, 아니 서울은 빼야죠, 16개 광역단체별로 8.15 경축 행사 가졌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물론 뭐 저기 보면 민주당 도지사들 시장하는 데는 뭐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최소한 보면 대구 경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대구 경북 과연 원희룡 지사 같이 소신 있게 자기의 이야기 최소한 편가르게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 대목이 아주 와닿습니다. 75주년을 맞는 광복절에 역사의 한 시기에 이편저편 나누어서 하나만이 옳고 나머지는 모두 단죄되어야 하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조각내고 다시 우리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는 그런 시각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앞으로 또다시 이따위로, 그러니까 이제 김원웅 씨 이따위로 기념사를 또 보낸다면은 저희는 광복절 경축식을 안 했으면 안 했지, 하긴 하겠죠. 아직 광복회 못 오게 해야 되겠죠. 광복절 경축지의 모든 행정집행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하고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오늘 안 그래도 아침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그다음에 김원웅의 기념사 보면서 하루 종일 무슨 체한 듯이 속이 갑갑하다가 조금 전 원희룡 지사가 시원하게 김원웅 광복회장이라는 자의 그 말 같지 않은 그 이야기에 그야말로 정수리를 갖다가 죽비를 내려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